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항상 소중한 의견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오늘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게 됐네요. 자, 오늘은 월가의 아주 유명한 분석가죠. 댄 아이부스가 내놓은 2026년 기술주 전망을 아주 샅샅이 현실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부스가 2026년을 향해 던진 아주 대담한 예언이죠. 그는 2026년을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쏟아부었던 그 막대한 AI 인프라 투자가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변곡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해보면서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댄 아이부스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시장이 주목할까요?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분석가 중 한 명입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한 엄청난 낙관론자로 유명한데요. 그의 보고서 한 장에 시장이 들썩일 정도니까요. 때로는 영원한 강세론자 아니냐 하는 비판도 같지만 그의 통찰력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가 2026년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다?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그의 첫 번째 예언부터 한번 까볼까요? 아마 가장 야심차고 또 가장 논쟁적인 예측일 겁니다. 바로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댄 아이부스가 제시한 숫자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2026년까지 테슬라의 가치가 무려 3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 현재 시가총액의 몇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가치평가의 근거가 사실상 단 하나, 바로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성공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브스가 그리는 미래는 이런 모습입니다. 2026년이 되면 전 세계 30개가 넘는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이걸 위해서 운전대도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 사이버캡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테슬라가 더는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우버처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마진이 아주 높은 플랫폼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딱딱 맞아떨어져야만 3조 달러라는 꿈의 숫자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시장의 시각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한눈에 보이죠? 제가 이 시장에서 20년 넘게 있으면서 보니까요. 이런 논쟁은 정말 흥미진진해요. 왜냐하면 양쪽 다 일리가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봐라. FSD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고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진 테슬라를 누가 이기냐며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약속 지킨 적 있냐? 그리고 이미 웨이모는 운전자 없이 다니고 있는데? 라며 아주 냉정한 시선을 보냅니다. 게다가 둔화되는 전기차 판매량이나 200배가 넘는 PER, 즉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점은 명백한 현실적 부담입니다. 이 리스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입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테슬라 미래 가치의 무려 64%, 거의 3분의 2가 아직 제대로 된 매출조차 없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로봇 같은 미래 사업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의 주가는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약속과 믿음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엄청난 도박인 셈입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예언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공룡들의 만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기업, 애플과 구글이 손을 잡는다는 기념비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연 이 둘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이브스의 논리는 아주 명쾌하고 간단합니다. 애플은 전 세계에 깔린 20억 대의 기기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지만 정작 자체 AI 모델 개발에는 뒤처져 있죠. 반대로 구글은 최고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가졌지만 이걸 소비자에게 뿌릴 확실한 창구가 필요합니다. 이건 서로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완벽한 조합인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애플 인텔리전스 플러스 같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내놓는다면 새로운 고마진 수익원이 생기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5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40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한번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전 세계 20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 중에 정말 딱 5%만 월 20달러짜리 AI 서비스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만으로도 1년에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추가 매출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이익이니까 회사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5조 달러라는 목표가 결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꽤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나리오에도 아주 큰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규제 당국이죠. 미국 법무부는 이미 구글이 검색 엔진 자리를 지키려고 애플에 거액을 주는 것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AI까지 손을 잡는다? 이건 뭐 규제 당국에게 우리를 조사해 주세요 하고 광고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나리오의 가장 큰 현실적인 리스크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화려한 AI 서비스라는 무대 뒤편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드러시 때 진짜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와 삽을 판 사람들이었죠.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만드는 기업들,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아이브네스는 네비우스라는 조금은 낯선 회사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인수할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건데요. 이 회사는 러시아의 구글이라 불리던 얀덱스에서 떨어져 나온 곳인데 유럽의 데이터 센터와 대규모 GPU라는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아주 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인수되는 게 맞죠. 하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창업자의 야망입니다. 이건 마치 돈은 이미 충분히 많은 천재 개발자가 돈이 아니라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그의 선택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시 부활을 꿈꾸는 거인 오라클입니다. 아이브스는 주가가 250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 그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이 첫 번째 막대, 수주 잔고입니다. 미래 매출 계약이 전년 대비 400%나 늘었으니 미래 먹거리는 쌓여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옆을 보세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막대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짓느라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당장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엄청난 기대감과 치명적인 약점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의 한가운데 있는 셈이죠. 지금부터는 판이 좀 더 커집니다.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나 기술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정학,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어떻게 기술주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투자에 얼마나 큰 변동성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데나이브스의 예측 중에서 가장 파격적이고 논란이 많은 부분일 겁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아이온큐나 리게티 같은 양자 컴퓨팅 회사의 지분을 직접 사들일 거라는 예측인데요. 이건 정부가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특정 기업의 주주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 치열하고 핵심 기술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정치적 예측에 기반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타임라인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이브스의 예측이 나오자 주가가 하늘로 솟구쳤다가 정부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자마자 롤러코스터를 탔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주식격언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투자는 정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버티기 힘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텐아이브스의 모든 예측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 위대한 가치의 이동입니다. 2025년까지가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말하자면 땅 파고 건물 짓는 인프라 구축의 시대였다면 2026년부터는 그 인프라 위에서 실제로 돈을 버는 서비스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주권이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가치 창출의 무게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와 국가 전략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담은 최종 성적표입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씩 짚어보죠. 테슬라 로보택시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높습니다. 애플 구글 동맹은 전략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이지만 반독점 규제라는 큰 산이 버티고 있죠. 네비우스 M&A는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인 뭐 아니면 도식의 투자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오로지 정부 정책에 운명이 달린 초고위험 영역이고요. 이 중에서 보자면 그래도 강력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한 오라클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라클처럼 필수적인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 유효해 보입니다. 둘째, 애플과 테슬라가 과연 어떻게 서비스를 통해 돈을 버는지 그 전환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셋째, 양자 컴퓨팅처럼 정책에 따라 주가가 춤추는 투자는 정말 신중하게 아주 작은 비중으로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 테니 반드시 분산 투자하고 단기적인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트렌드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긴 분석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2년 후인 2026년 댄 아이브스의 이 대담한 예언들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현실이 되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이끌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